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7만전자 회복, 여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외국인들이 변심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이 부분. 자, 외국인들은 아직 뭐 변심이고 나발이고 생각하기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사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죠.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9거래일 만에 순매수했다. 물론 이제 9일 만에 찔끔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서 삼성전자에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삼성전자 흐름 나쁘지 않았죠? 네, 주가 상승률 보이면서 68,000원대 근처, 67,9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만 더 분발하면 삼성전자 7만원대 돌파 가능하고요. 7만원대 돌파하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도 많이 개선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지금 삼성전자를 그동안 계속해서 팔아먹었던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괜찮은,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시장이든 종목이든 수급이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계속해서 매도하다가 매수를 딱 들어갔어. 그럼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매수하다가 매도로 들어가요. 그럼 뭐가 좀 이상하다. 이제 매수가 끝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즉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시장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투자 심리도 같이 개선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유입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미지수이긴 합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살펴보게 됐을 때 이제 투자 심리의 어떤 회복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창구에서의 순매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날 이제 창구를 좀 들여다보면 골드만삭스, 시티증권, 그 다음에 HSBC 증권, 그리고 CS증권 이런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삼성전자의 순매수가 있었고, 맥쿼리나 UBS, 메릴린치에서는 순매도 주문이 체결되었다. 약간 성격으로 보면은 골드만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보는 반면에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이제 메루치라고 해가지고 단타 치는 애들로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타 물량 나가고 장기 투자 물량 들어오니까 괜찮아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서로 이제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특정 창구에서 특정 집단들이 이 삼성전자의 순매수를 예상하고 있다. 즉 삼성전자가 저점이다,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이 열심히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또 불티나게 팔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질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이제 40% 정도 더 인상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실적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어쨌건 최근에 이제 시티증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하향 조정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증권사에서도 그다지 썩 좋게 보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 수요 불확실이나 아니면은 이제 중국의 봉쇄, 이거는 좀 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음 달 1일부터 상하이 봉쇄가 풀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모든 게 다 해결돼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해결되기 전에 주가는 반응을 합니다. 즉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왔던 환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환율이 조금 하향 안정세만 보이게 되더라도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올 만한 부분들은 충분하거든요. 외국인들이 딱 매수에 들어와서 이제 좀 사볼까 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걔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많이 빠져나간 것도 거기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바닥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다라면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출권 시장의 공급 과잉 지속. 자,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관심 없어. 그게 뭔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섹터군이기도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가격,
이상 이 배출권을 팔아먹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조림 사업 같은 경우처럼 이제 산소를 발생하는 그런 그 기업들이 있어요. 이렇게 숲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제 그 산소를 발생하는 즉 숲을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그 단위 면적당 해가지고 배출권을 이제 그 판매할 수 있는 즉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이제 배출권인데 이것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숲을 하나 큰 거 뭐 그냥 조그만 동네 뒷산 이런 거 말고요. 엄청나게 큰 뭐 밀림을 하나 조성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여러분들이 또 기업들에게 팔아먹을 수 있죠. 이게 굴뚝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배출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 주고 사는 그런 상황인데, 자, 요게 이제 요즘에 공급 과잉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상하다. 가격이 조금 애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출권의 그 어떤 이제 가격의 변화를 또 시장의 조성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방어를 좀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 해가지고 요즘에 공급 과잉 현상에 따른 가격 하락과 그 다음에 시장 조성자들의 제대로 된 역할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애매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4개월여 동안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배출권 가격이 지난해 말 종가 대비 약 40% 떨어진 수준에 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배출권 가격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쪽에서는 유럽, 특히 유럽이죠. 예, 그쪽에서는 이제 그 환경 규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이 가격에 대한 괴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배출권인데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이야? 라는 얘기가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배출권을 이제 판매하고 또 배출권과 연결된 이 뭐라고 할까 탄소 배출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뭐 녹색, 그린 그런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테마주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후성 같은 경우 보니까 또 주가 올라가는 모습 좀 있고 해서 그렇게까지 또 나쁜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걔네들도 이제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공급 과잉 현상에 부딪혀서 좀 부담스럽긴 하다라는 얘기가 좀 되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국내는 왜 떨어지고 있냐? 여기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국내 배출권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은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공급 과잉. 탄소 배출권을 팔아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공급 과잉의 1차적인 원인으로는 자연적인 감축분 증가가 나온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공장 가동의 축소 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감축의 실적을 쌓았다는 얘기죠. 나 공장 쉬었다. 탄소 배출권 안 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의 조성자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막 변화될 때는 이 시장 조성자라는 애들이 나타나서 이거는 가격이 좀 많이 변화했는데 우리가 좀 이것을 좀 받아주자. 아니면 좀 많이 올랐는데 좀 낮춰주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제 시장 조성자인데 그것을 대체적으로 증권사가 하고 있죠.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시장 조성자들이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있습니다. 별로 필요 없는 쓰잘데기 없는 애들이긴 한데 아무튼 증권사들이 그런 조성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조성자 역할을 하지만 뭔가 돈벌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전수단을 걸어야 되는데 문제는 증권사들이 이제 그런 수단이 없다는 얘기예요. 선물이라든지 가격 변동을 해지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통해 가지고 배출권을 사야지 되는데 해지가 안 되면은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이용해 가지고 배출권을 순수하게 매수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는 좀 애매한 거 아니냐라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장의 조성자 역할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시장의 조성자라는 어떤 시장 조성자 그런 정부의 타이틀을 얻어냈으면 그래도 주가가 떨어질 때는 맹목적으로 좀 방어도 좀 해주고 좀 살신성인 같은 그런 분위기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때조차도 그냥 고통을 통해서 뭐 어떤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시장에서도 한번 보세요. 시장 조성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 자, 공매도 때려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밑에서 받아놓고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해지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선물해서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현물을 팔아먹는다든지 뭐 또 흥분하면 안 되지?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들을 구성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뭐 한 게 없다. 네. 그래서 지금 공급 과잉 형태에 따른 가격 하락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방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는데 뭐 공급 과잉 현상에 대한 부분들도 어쨌든 이 탄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쪽 배출권을 다시 사들여야 돼서 당연하게도 해소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우리나라 배추권 시장이 조금 애매하게 되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공조가 되는 시장에서 조금, 네,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뭐 크게 와닿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배추권 시장에 대한 중요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관련 종목들, 녹색, 그린,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약간은, 네, 뭔가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또 가격이 일단 판매 제품이잖아요. 판매 상품인데 이것이 가격이 떨어진다면 실적에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NF가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라갔다. 파죽지세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네, 곧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불안하게 드는데, 자, 한번 뭐 들어보죠. 네, LNF가 올해 1분기 매출액으로 5,500억, 영업이익으로는 530억을 기록했다. 오, 잘하고 있네요. 매출액 대비해서 그 정도. 근데 시총이 지금 제법 크단 말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네, 거의 10조 가까이 되고 있죠. 네, 10조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5,500억, 네, 영업이익이 530억, 약간 고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면은, 보통 이제 시가총액하고 이제 이익률하고 봤을 때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많이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100억 매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기업의 주가는, 네, 한 1000억에서 2천억 정도, 그 정도 사이 정도로, 얘기한다. 뭐,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부분, 그냥 뭐, 딱, 이게 뭐 정답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정답은 아니죠.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그 정도 통상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 기업을 시총 어느 정도로 볼래? 그러면은 네, 한 1000억 뭐 그 정도로 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네. 근데 매출액 같은 부분들도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매출액이 뭐 그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수준의 시총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면 괜찮은 기업이에요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얘는 지금 네 500억인데 지금 시총이 약 10조 가까이, 약 8조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면은 네 조금 네 영업이익이 시총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더 많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집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어쨌건 현재 가격대보다는 조금 네 과한 수치의 그런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좋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죠? 좋아요, 좋아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는데도 좋아요, 좋아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증권사에서 주가 전망을 하는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증권사가 전날 LNF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려잡았다. DB금융투자와 메리츠증권은 43만원까지 잡아놓은 상태였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목표 주가를 38만원대로 네, 73%나 상향 조정을 했고,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한다. 뭐 대다수의 기업들, 이 증권사들이 지금 LNF의 상승 여력이 높다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 주가가 높게 잡혔다. 이런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주가가 이제 막 출발하고 있는 상태야. 좋은 리포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왜냐하면 초기에 올라오는 시점들에서는 뭐 그다지 신경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목표 주가들은 이런 지금처럼 크게 올려잡지는 않습니다. 즉, 현재 주가가 이제 뭐 바닥이 9만원이었는데 이제 한 95,000원, 10만원까지 올라왔어.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가 좋게 나왔어요. 앞으로 12만원까지 상승할 것. 이런 것들은 12만원을 달성합니다. 더 올라가요. 왜냐면은 가까운 시점까지의 어떤 작은 폭의 그런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거의 현실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미 바닥이 5만원인데 지금 주가가 한 20만원 와 있어요. 이미 많이 올라왔죠. 한 4-5배 올라가는 상태야. 근데 여기서 증권사의 리포트가 너무 좋게 나오면서 현재 가격보다도 2배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약간 부담이 됩니다. 삼성전자든 뭐 LG 뭐 그런 뭐 에너지 솔루션 뭐 아니면 뭐 LG 화학 뭐 이런 기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대기에서 나오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들은 대체적으로 그때 대비해서도 2배는 더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참
한창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또 업황이 좋다, 뉴스에서 막 이야기해주면서 뭐 증권사 리포트까지 빵빵 터져 나오는데 목표 주가를 2배 이상 높게 잡는다. 이렇게 되면은 말이에요. 100% 이상 나오는 시점은 거의 대부분 그 시점이 고점인 경우가 거의 많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LNF의 그런 부분들은 뭐 2차전지 배터리 이런 쪽으로 봐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어차피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네, 뭐 이제 그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 봐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상승률을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을 시켜버렸다라면, 네, 그렇게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올라가는 것만 보고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보다 2배나 더 올라간다라면은, 네, 이 코스닥 시총으로 봤을 때 15조 이상, 16조, 물론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코스닥 시총이 16조, 20조 못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관련 업종들 같이 보세요.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천보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럼 걔네들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못 갈 이유가 뭐가 있는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얼마나, 네,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지, 언젠가는 갈지도 모르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형평성이라는 이런 것들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까지 되기는 어려울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면서 박수를 칠 게 아니라, 이 새끼들 봐라,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으로 뭔가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상승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으면 뭐 매도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증권사 리포트 좋게 나왔어, 앞으로 100% 2배씩 더 올라간대 라고 생각하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증권사가 너도 나도 다 좋다고 얘기한다면, 또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와 있었다라면, 시끄러운 상황에 놓여있는 주식이라면, 또 목표 가격이 2배 이상 높게 올라가 있다라면 반드시 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네, 과거에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에 증권사 리포트 발표된 것들을 한 번씩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사주 소각에도 힘을 못 쓰는 주가가 있다. 자, 지금 주가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이 15곳이 있었는데 10곳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이 주식 유통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주의 가치가 제고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대단한 호재예요. 사실 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시키겠다 그러면 주가가 막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4, 5%씩 뛰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뉴스가 나왔고 실제로 그걸 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갔다. 야, 이거는 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지난 3월 이후에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그런 공시기업들은 15곳인데, 소각 공시 전 거래일 주가와 이날 종가를 비교한 결과, 네, 어제죠, 18일 종가를 비교한 결과 10곳의 주가가 떨어져 있다. 평균 하락률은 1%.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3월 이후 코스피 지수는 2.87%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보다는 좀 선방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일단 떨어졌다, 여기에 호재인데도 주가가 떨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면은 좀 그렇긴 한데, 오히려 시장보다는 좀 덜 떨어졌어 라고 본다면 뭐 어느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뭐 예전만큼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어떤 주식인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4월 22일 날 DCM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너스 15.46%, 이건 좀 많이 빠졌네요. 펄 어비스, 게임주가 들어가 있었군요. 5월 2일 날, 네, 자사주 소각 공시를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15%, 14.81% 하락을 했고요. 증권사 쪽에서도 메리츠 금융지주, 다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런 기업들이 9%, 4%씩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정도네요. 그래서 일단은 5%도 밀리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시장 평균 정도 움직이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까지 큰 악재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럴 수 있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은 보통 호재가 발생을 했는데 호재가 터졌어 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쭉 내려가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서 이거 좀 애매하지 않나. 그런데 시장의 이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 좀 되겠죠. 네. 자사주 소각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면서 유통 주식수를 줄여가지고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통 보면 이제 주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사가지고 이제 많이 도움을 좀 주기도 하고요. 주가가 저평가됐어 라는 이야기들을 시장에다가 제공해 주기 때문에 대체로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는 이제 그 기업이 매입을 해놓은 자사주가 있다면 주주들이 추가 소각에 대한 요구를 또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게 아니라도 자사주 매입 좀 해줘라, 주가 많이 떨어졌다, 막 이렇게 방어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요구가 요즘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기업들이 지금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자사주 소각은 호재입니다. 호재고 이거 공시해놓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뭐야, 악재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자사주 소각은 일단 무조건 호재예요. 호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사주 소각한 기업들은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 있는 종목군들은 뭐 아무리 호재가 아니라 호재 할아버지가 오셔도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변에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게 된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주들이 특히 그런 모습 좀 많이 보였었죠. 그래서 펄업에서의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진 것도 그런 쪽으로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그거보다 더 큰 악재가 있거나 그거보다 더 큰 매도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21일 내일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을 방문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일 날 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가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삼성, 현대차, SK, LG 등의 국내 10대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다. 이런 식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수혜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뭐 북핵과의 어떤 대응 전략이거나 또는 경제 또는 이제 협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들을 놓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북한과의 어떤 부분들은 일단은 뭐 늘 해오던 대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북한을 회유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보다는 조금 강경한 대응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부담이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업종별 상황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 뭐 북한 같은 경우에 요즘에 우리 반응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업종별 현황은 이제 반도체, 배터리, 원천 기술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미국과의 어떤 상호 보완, 그런 협력 체계가 구축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부분에서도 뭐 삼성, 현대차, SK, LG 이렇게 주요 대기업들 총수와 만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대기업의 협력, 이런 부분들도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어질 선물 보따리가 일단은 뭐 주말 동안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그 관심은 좀 안 가지고 있겠지만, 월요일쯤 되면은 이제 분위기가 좀 확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들은 대부분 긍정적이다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 쪽으로도 그런 어떤 낙수 효과 같은 거죠. 그런 어떤 이슈들이 퍼지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공장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직접 방문한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여기서 무슨 말을 한마디 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를 통한 그런 부분이 유입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씩 해왔었던 부분도 삼성전자에게 기대감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 배터리, 2차전지 관련한 부분도 미국이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좀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다만 재료가 이미 이렇게 나와버리게 된다라면, 또 그 다음에 워낙 또 시장에서 많이 2차전지를 찬양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는
분명히 필요하다. 저 같으면은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자, 우리가 일단은 관심 있는 업종, 그런 업종 중에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것들은 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위쪽에 있는 종목들은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추가 매수, 추가 상승을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홀딩하셔도 되겠지만, 신규 접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2차전지 같은 업종인데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매수세가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은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미 간에 이제 원전 시장 협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그동안 이제 정부 정책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는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수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원전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 몇 개가 있긴 있어요. 뭐 한신기기라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얘네들이 또 변동성이 좀 보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직 안 올라간 원전 관련주들도 이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백신과의 어떤 협력, 백신 협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는 것.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다는 것은 또 이런 발사체 관련한 종목군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원전 사업에 대한 공동 참여,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있었던 내용,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또 그대로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백신, 반도체, 2차전지 테마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원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북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한미 간의 어떤 공조 체계,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이제 국방력 강화를 얘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방산주 쪽에서도 이제 뭐 미사일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뭐 그런 쪽들, 방어 체계 이런 쪽에서의 기대감들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일단은 어떤 종목이 뭐 어떻게 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지금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아웃라인 안에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뭐 선제적으로 좀 반응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된다면 그런 쪽에서의 기대감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한미 간의 어떤 그런 정상회담, 그 다음에 신정부가 들어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책주들의 기대감을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의 게임주들 줄줄이 신저가가 나오고 있다. 이거 진짜 문제예요. 네, 일단 뭐 다 떨어지고 나서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은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것도 문제긴 하겠죠. 지금 NHN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뭐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52주 최저가 갈아치우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컴투스 역시 마찬가지 52주 최저가를 기록을 했었다. 다른 게임주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NC소프트 52주 최저가를 찍었었던 그 부분이 좀 있었고요. 뭐 넷마블, 뭐 위메이드, 뭐 카카오 게임즈, 뭐 펄어비스, 뭐 난리가 아니죠. 지금 게임주들은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주라고 하면 그냥 다 떨어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주들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고 뭔가 까닭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라는 지금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주요 게임 업체들의 주가는 신작의 부재, 즉 새로운 게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게임이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자체가 좀 줄어드는 모습도 좀 있겠죠. 또 이 과금 체계에 대한 어떤 유저들의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실적을 낮추는 요인이 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네, 게임은 계속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매출이 나오든 안 나오든 계속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또 증가되는 모습, 여기다가 금리 인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네, 이 비용 증가는 더욱 가파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에서의 주가 하락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이런 악재 요인들을 통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여기다 뭐 코인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의 리스크까지도 게임들이 전부 다 짊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뭐 2중고 3중고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본업에서도 그다지 좋지 않은데 뭐 돈 좀 벌었어 라고 해서 봤더니 코인으로 돈 벌고,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 라고 했더니 뭐 다른 이유로 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본업과는 조금 멀리 떨어진 그런 형태의 모습. 자, 약간은 이제 원래 게임주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긴 하겠습니다. 자, 지금 증권사 연구원에 따르면은요, 밸류에이션이 단기간에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의 반전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것이 확인이 되면 주가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즉, 이건 뭐냐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는 뭐 상반기 내에 해소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즉, 주가를 떨어뜨린 이유들이 상반기, 즉 짧은 시간 내에 해소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작이 나오고 뭐 게임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아지고 하려면 일단은 방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초딩들의 러쉬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7월 말 정도, 그렇다면 적어도 두어 달 정도는 조금 더 힘든 상황이 연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형 업체들의 주가는 이미 연초 이후에 급락세를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NC소프트는 이미 그 전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 즉 대형주와 이 중소형주의 어떤 엇갈림 형태 또는 이제 시간 차이,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뭐 기업들의 그런 주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 예고가 이미 됐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뭐 당장 눈에 손에 잡힐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이 됐었던 그런 재료들이 전부 다 시간이 필요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장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거품이 좀 꺼지게 되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게임주들이 아직까지는 뭐 부담스러운 어떤 기업 가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하락 추세에 놓여 있고, 또 기대감들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는 이 기업 가치보다도 더 내려갈 수 있는, 즉 더 내려가면 저평가가 되니까 오케이 좋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평가가 되더라도 당장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본다라면 게임주들은 당분간은 더 고생스럽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업종이 될 것 같으니까요, 게임주는 매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판단됩니다. 큰 테마를 해먹었기 때문에 조정을 상당히 오랫동안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증시의 잔인한 봄이 왔다. 지나가고 있다. 5개 종목 중 한 종목이 1년 내 최저가다. 뭐 같이 연결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4월 달부터 5월 20일까지의 시장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코스피 시장에는 940개 종목이 있대요. 이 중에서 최근 1년 신저가로 하락한 52주 신저가로 하락한 것이 160개, 약 17% 정도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77개 종목 중에서 343개의 종목이 신저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 신저가가 나온 게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지난달 28일 날 52주 신저가 갱신을 했고요. 네이버, 그리고 뭐 카카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이버는 작년 여름 고점 대비해서 43%, 카카오는 54%나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이 이것도 56%, 59%씩 하락을 했네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61%나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많이 내렸다고 해서 매수를 하려고 먹으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추세가 일단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대책 없이 막 엄청나게 하락을 해버리게 되니까 여기에서 지수가 빠져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고, 그 배경 뒤쪽에 누가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있었죠. 외국인들이 무지막지하게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팔아먹은 외국인들이 과연 매수로 들어오는 것은 언제쯤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최근에는 이제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를 끄집어 내렸다 얘기예요. 지금 올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은 14조 8천억을 팔아먹었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5조 원 정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기관도 9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얼마예요? 23조 8천억의 기록적인 순매도를 보였고, 그걸 누가 다 받았어요? 개인들이 받은 거죠. 자, 지금 이 정도 갖다가 내다 던지면은 지수가 많이 빠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들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이 환율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물가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되면 조금 느슨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6월달까지 또는 7월달까지는 0.5%의 그런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이후에 상황이 좋아진다라면 또 이것도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죠?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 주가는 못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계속적으로 저평가 국면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위쪽으로 한번 빵 하고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평가된 기업들이 질비한 상황인데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악재가 해소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하게 되면 얘네들한테 앞다퉈서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면 종목이 괜찮은가, 이 기업 실적 잘 유지되고 있는가, 이 기업은 잘 버텨주고 있는가,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 잘 버텨주고 또 실적도 잘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라면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오히려 저평가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에게는 그냥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홀딩을 잘 하고 나중에 돌아설 때 더 사야 되겠다라는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서 가장 큰 것을 결정하겠습니다만, 좋은 종목을 가지고도 주가가 떨어질 때는 속수무책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고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하반기에는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까?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니까 하반기 증시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삼성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지수의 등락 범위를 상단 쪽 3,000포인트로 잡았다고 합니다. 삼성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증권에서 2분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나오게 된다면 하반기 성장률이 회복이 될 것이고 연준의 긴축 속도를 조금 이제 줄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수의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5월과 6월을 통과하면서 등락을 반복할 수 있겠지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통화기축 부담이 해소가 되면서 반등을 보이게 될 것이다. 자, 즉 두 증권사의 이야기는 지금이 저점이다,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K포투자증권에서는 대외 리스크가 일단은 완화가 되게 된다라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고 지수가 3,000포인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지금 나와 있는 악재는 별거 없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약간 뻥쳐갖고 올라온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이 왜 일어났느냐? 물가 인상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인플레이션 왜 일어났느냐? 러시아 전쟁 때문이다. 러시아 쪽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네? 맞죠. 그게 연쇄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뭐 좋은 시나리오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그게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보다는 지수가 3,000포인트를 회복하는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다.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하단 같은 경우는 2,500과 2,460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은 얘기예요.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공급 부족이 해소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거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그 열쇠를 쥐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하이 봉쇄, 대도시 봉쇄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자꾸 위축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조금 해소를 시켜줘야지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한금융과 IBK 같은 경우도 2,400과 2,850, IBK에서는 2,850까지 좀 높게 잡았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2,530에서 2,810, 그리고 하단 정도는 이제 2,400에서 2,500 정도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상단 같은 경우는 이제 2,850, 2,800 또는 3,000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하단은 2,400에서 2,500 정도로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 범위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든 20%든 이렇게 딱 정형화시켜서 잡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다, 아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현재 시점 대비해가지고 기준점을 정해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 어쨌건 현재 시장에서의 나쁜 악재들, 재료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딸리 특별하게 걱정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튀어다니는 어떤 재료들 때문에 갑자기 저런 종목이 올라가고 갑자기 이 종목이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말고 잘 버텨라. 가만히 그 자리에만 있어도 다시 내 차례가 돌아온다.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000포인트를 간다. 이것도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변동성 시장 속에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띄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